보수 진영 후보인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황교안 후보와 직접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김용남 조국 당선을 막기 위해서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다. 여기까지 딱 밝혔어요. 그리고 만났다라는 내용까지. 다만 황교안 후보가 어떤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꺼려했기 때문에 답변 과정과 질문 과정, 대화 과정들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만났답니다. 두 사람이 내일 사전 투표 시작되는데 시간은 오늘까지밖에 없는데 과연 유이동과 황교안, 황교안과 유이동의 단일화, 정성훈 의원님 가능할까요? 예, 현재로서는 양측이 만났다는 사실은 공개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양측 모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단일화를 해보자라고 만났지만 단일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합의를 못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마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 황교안 후보가 좀 양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고요. 네.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유이동 후보가 양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결국 단일화는 양측의 어떤 전략적 목표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리고 한쪽이 희생적 결단을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단일화인데 현재 유이동, 황교안 두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보수 후보라는 하나의 동일성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합의를 못하고 있고 어떤 전략적 목표에 있어서도 합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 단일화가 물론 100%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상대 진영인 김영남, 조국 후보의 단일화가 어려운 것만큼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평택을 후보자들 토론회에서도 단일화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유이동 후보님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일화 하실 거죠? 저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12.3 내란이라든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입장이 다르실 거라고 전 믿어요. 유이동 후보님 그런 상식은 갖추셨다고 아니 저는 근데 믿는데 조국 후보님하고 김용남 후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저는 단일화 안 해요. 아니 조국 후보께서 단일화 하실 거예요? 아니 조국 후보랑은 하실 겁니까? 저는 안 합니다. 김용남 후보는 절대 안 한답니다.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김조 대변인. 근데 이제 여권 단일화는 일단 지금 이제 조국 후보와 네. 김용남 후보가 이 선거전을 하면서 조국 혁신당의 그런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들이 너무 치열하게 제기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 유튜버가 김용남 후보의 모친, 돌아가신 모친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 사채업을 하셨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김용남 후보가 그분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사실상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자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이 조금 급하긴 급했던 것 같고요. 다만 김재현 후보는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진보당과 민주당과 단일화가 있었고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맡겠다는 그러한 일념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택을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평택을의 여론조사입니다. 김용남 후보 30%, 유이동 후보 23%, 조국 후보 25%, 김재현 후보 3%, 황교안 후보 8%입니다.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이루어지지 않을지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유이동, 황교안 단순히 덧셈을 해본다면 23 더하기 8은 31이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또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뜨거운 지역이 또 평택을이기도 합니다. 김용남, 조국 두 후보는 지금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이는데 정관재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유이동 후보, 황교안 후보 합쳐질 수 있을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시작이 반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일단 단일화를 안건으로 해서 만났다고 밝혔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했었을 때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두 후보 간의 담판을 통해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보수 중도 후보 유권자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애초에 민주당의 이병진 의원이 재산 신고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그 낙선한 곳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워낙 중도 보수 후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교두보 삼아서 수도권 전체로 그 지지세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단일화가 1+1이 2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이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1+1이 2점 몇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파지티브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성 지지자들인데 네.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래도 단일화 했었을 때 보수 후보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북구에서의 단일화 논의와 여기에서의 단일화 논의 또 지지자들의 성향 이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유이동 후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네. 승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이동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대화에서는 단일화로 설전이 벌어졌던 반면 황교안 후보와 조국 후보와의 설전에서는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슈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는 사회주의자입니까? 언어맹 조직원이 아니라 사가원 조직으로 판결받았고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복권 받았음을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헌법의 범위 안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해결돼야 된다, 수용돼야 된다. 그것이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얘기는 반복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